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기록학자 김익환입니다. 우리가 왜 자존감이죠. 이 자존감하고 조건 없는 존중, 요게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사랑 연구를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사랑해 그러면요, 약점 방어 기제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해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자존감이 상승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에 비해서요, 너는 정말 착해서 좋아, 또는 너 이것만 하면 엄청 사랑스러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착해지려고 또 그걸 잘하려고 하는 일종의 자기 검열이 엄청 심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결과적으로는 하락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요, 여러분, 유학할 때 했던 경험 얘기부터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유학이 여러분들 한국에서의 삶하고 뭐가 제일 다른 줄 아세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에서는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면 되잖아요. 유학을 하면 유학생 사회라는 게 굉장히 좁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과 다 만나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한국에서 선호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었다면, 유학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편안하게 풀어갈 줄 알아야 유학 생활이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평상시에 외국인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말을 쓰는 게 아니라 외국어를 쓰게 되니까 긴장도가 항상 높아져 있어요. 불안정하고 자존감이 하락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저는 유학 시절에 훨씬 더 많이 한다고 저 스스로는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게 엄청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집에 가면 금송아지 있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자, 집에 가면 그래도 제가 항상 조건 없이 사랑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 하나만으로도 훨씬 더 안정감을 갖게 되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 경우는 훨씬 더 당당해질 수 있었어요. 일종의 자존감 메커니즘의 한 유형을 저는 경험했다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사랑해, 얘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건을 자꾸 달아요. 너는 착해서 너무 좋아, 이것만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할게, 너 이것만 하면 내가 뭐 사줄게. 이거 우리 자녀분들과의 관계에서도 꽤 자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건을 담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유학했을 때 결국은 유학이라는 거는 계속되는 평가 상황이에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 면에서도 그렇고 다 새로운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일상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그 긴장감이 아주 극심하게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방어 기제가 엄청 작동을 하게 되고요. 평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건부 사랑 같은 거예요. 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극도로 신경을 아주 예민하게 쓰면서 일상을 살아가게 되죠. 다행히 집이라는 울타리가 있어서 거기에서 조건 없는 존중을 내가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지 하고, 그래도 집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위안이라는 일종의 자기 진지 같은 게 있으니까 훨씬 더 감정적으로 안정되는 그런 경험을 저도 했다는 것이죠. 이게 반복되니까 점점 유학생활이 편안해지고 제가 어깨를 좀 당당하게 펴고 그리고 유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 꽤 많을 겁니다. 우리가 사랑의 감정 요소들을 한번 체크해 보면 제가 이야기한 조건 없는 존중이라는 게 어떻게 중요한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감정 요소 1. 용기, 2. 희생, 3. 배려. 놀랍지 않아요? 이게 사랑의 요소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주고받으면 우리는 안정감을 높일 수 있고 행복감이 점점 커져요. 아주 작은 사랑의 행동들의 누적에 의해서 우리는 안정감과 행복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용기 뭘까요? 상대가 위험에 처하면 여러분들 실제로 젊을 때 엄청 사랑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용기 있게 그걸 달려들어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굉장히 단순한 건데 갑자기 자전거가 다가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확 달려들어서 자기 몸이 치더라도 자기가 그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거 말고 이제 자전거 타기 연습을 시켜주신 분들 계시죠? 네, 자전거 타기 연습해 줄 때 자전거에서 혹시나 넘어질까 봐 뒤에서 잡아주면서 으쌰으쌰 해주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탈 줄 알게 되면 슬그머니 뒤에서 자전거를 놓고 용기를 불어 넣어줘서 어느 순간 자전거를 타는 감각을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차도를 걸어갈 때 차가 지나다니는 쪽으로 자기가 서는 그런 작은 노력들, 이런 것들도 다 용기에 해당합니다. 그런 용기를 가지고 사랑 행위를 했을 때 훨씬 더 서로 교감하는 대목이 많아지겠죠. 두 번째가 희생이에요. 상대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자기 희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죠. 내가 가사를 해.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 가사를 하면 상대가 그 가사를
안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게 희생이에요. 이제 저는 유학할 때 같이 공부를 했으니까 같이 공부를 할 때 배우자의 리포트의 자료를 말하지 않고 열심히 미리 찾아줍니다. 이런 것들이 희생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장을 봤어요. 무거운 거는 무조건 자기가 들려고 노력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잘지만 아주 큰 희생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가 배려입니다. 여럿이 모였어요. 자기 배우자를 막 엄청 떠벌리면서 자랑해요. 이게 자랑 같지만 사실은 상대에 대한 배려일 때가 많죠. 음식을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음식을 열심히 해서 주었어요. 엄청 짜. 그래도 엄청 맛있게 먹어주는 거. 이런 게 배려입니다. 커피 한 잔 타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책상 위에 쓱 올려주는 거. 이런 게 배려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용기와 희생과 배려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누적되면 안정감과 행복감을 얻을 수 있고요. 결국은 자기 긍정의 안정감으로 우리는 성장해 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오늘날의 실제 현실을 들여다볼까요? 네, 저는 이 얘기 듣고 정말 가슴이 턱 막히긴 했습니다만 너무 웃겨서 웃지 않을 수 없었어요. 숨소리가 거슬려서 같이 못 있겠다는 거예요. 밥을 깨작깨작 먹는 게 너무 보기가 싫다는 거예요. 온갖 잔소리가 난무하는 그런 관계. 아유, 저 웬수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감시하죠. 하나하나 다 잔소리하죠.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심지어는 아주 근엄한 표정으로 지시를 하기도 합니다. 이때 많이 이용되는 게 조건부의 요구들이에요. 너 내일까지 뭐 하면 그 다음에 스마트폰 새 거로 바꿔줄게. 이거 무지하게 위험합니다. 결국은 이런 행위들은 상대가 자기 검열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존감 낮은 사람으로 성격을 형성시키고 만답니다. 자존감을 지속 강화시켜 가려면요, 모든 것에 대해서 unconditional regard,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행위 모두가 무조건적이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사랑은 남에게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자신의 가치를 무조건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자기에 대한 조건 없는 존중, 우리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게요, 자신의 강점을 찾아서 칭찬하기, 이런 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주무시기 전에 다이어리에다가 제가 칭찬 3가지 꼭 쓰세요, 감사 2가지도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이런 측면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자기를 사랑하려면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는 겁니다. 배움에 대한 조건 없는 존중,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해요. 우리가 배워가는 거, 이거 조건 없이 존중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새로운 취미를 갖는 거, 자기를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자기개발 서적을 열심히 읽고 실행하는 거, 자기를 존중하는 것이죠.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 이참에 여러분들, 제가 운영하는 아이캔 대학 꼭 들어와서 이렇게 자기를 존중하는 행위 더 함께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권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이 타인과의 연결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엄청 소중히 여기고요, 이렇게 함께하는 것의 의식,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죠. 이것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그 안에서 이타성이라는 게 실천되는 것이거든요. 타자에 대한 조건 없는 존중을 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건 없는 존중을 우리가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되돌아오죠. 그 메커니즘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오늘 좀 강조해보고 싶습니다. 보통 좀 당당해집시다. 우리 당당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사랑이 주는 긍정적인 에너지의 쌓임, 그것이 당당합니다. 오늘 그렇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수용하시고요, 자신의 단점도 인정하면서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이제 자기 수용이고, 이타성을 확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타성이라는 건 결국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자신의 모든 행위를 가치롭게 봄으로써 그 이타성을 확장하는 것이 우리의 당당함을 완성하게 될 것이라는 거, 이것도 오늘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건 없는 배려의 기록, 이것 어떻게 하는 것인지 기록학자로서 제안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조건적인 배려를 했다든지 조건적인 사랑을 한 측면에 대해서 반성하는 메모를 꼭 해두시라는 거예요. 하루에 하나는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잘못해놓고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오늘 조건적인 배려를 한 것이 무엇이지? 내가 오늘 조건적인 사랑을 한 것이 무엇이 있었지? 자꾸 생각하면서 하나는 발견해서, 특히 우리가 내뱉은 말 있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그것을 메모를 꼭 해보시길 권하고요. 두 번째는 조건 없는 배려에 대한 감사. 내가 조건 없는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마음에서 일상을 보냈군. 이것을 가능하게 한 여러 요소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에 감사하고, 그래서 나는 오늘 조건 없는 배려를 참 멋지게 한 것이야. 이렇게 감사 메모를 한 2가지씩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일기 쓰면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세 번째, 당당함의 실천 기록. 이걸 저는 제일 강조합니다. 이제 이게 자기 칭찬 기록에 해당하는데, 뭘 잘했어 이렇게 많이들 쓰시죠. 저는요, 당당함이라는 키워드에 딱 맞는 자기의 하루의 경험을 2가지, 3가지씩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쓰시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자존감을 전체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높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무조건적인 배려를 받고요, 또 배려를 하고요, 당당하게 나를 살아가는 그런 일상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